전영록, 한때 대한민국 청춘의 상징이라 불렸던 이름입니다.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종이학.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198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노래들은 단순한 히트곡이 아니라 한 시대의 젊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남자 가수라면 조용필 다음이 바로 전영록이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명성과 음악, 그리고 성공까지.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질문이 남습니다. 왜 그런 전영록이 결국 빚에 시달리며 작은 카페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의 가장 큰 궁금증은 또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1985년에 시작된 배우 이미영과의 결혼은 왜 12년 만에 끝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혼 이후 그는 왜 자신보다 무려 16살이나 어린 여성과 다시 결혼하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그의 오랜 팬이었던 사람과 말입니다. 과연 그는 정말로 가족을 버린 냉정한 남자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무대 위의 전영록은 언제나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연이 끝난 뒤 그는 한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갖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내가 잃은 것이 더 많습니다. 이 한마디는 한 남자의 긴 인생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정상에서 모든 것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던 시간들, 수많은 오해 앞에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침묵의 세월, 그리고 다시 살아가기 위해 버텨야 했던 힘겨운 나날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영록의 삶은 어떨까요? 재혼 이후 태어난 아들의 놀라운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가 평생 악으로 쌓아 올린 재산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게 될까요? 지금 그의 딸들과 전처 이미영은 잘 지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그는 과연 그때의 이혼을 후회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때 정상에 섰던 한 스타가 어떻게 바닥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삶을 이어가게 되었는지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판단해버렸던 한 남자의 인생, 그리고 그 인생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영록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단지 1980년대의 유명한 가수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예술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의 중심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부모, 배우 황해와 가수 백설이입니다. 전영록의 아버지 황해는 한국 영화 초기 시대를 대표하는 배우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수많은 영화에 출연하며 강인하고 개성적인 역할을 많이 맡았습니다. 당시 영화계에서 황해라는 이름은 강한 남성 이미지를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는 늘 결단력 있는 인물을 연기했으며 실제 성격 역시 매우 엄격하고 원칙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규율과 책임을 강조하며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어린 전영록이 장난을 치다가 집 안을 어지럽혀 놓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황해는 조용히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남자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말은 어린 전영록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훗날 전영록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아버지는 무섭기도 했지만 제 인생에서 늘 기준 같은 존재였습니다. 반면 그의 어머니 백설이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사람이었습니다. 백설이는 한국전쟁 이후 큰 사랑을 받았던 가수였습니다. 특히 그녀의 대표곡인
봄날은 간다는 지금까지도 한국 대중가요 역사에서 중요한 명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늘 어딘가 애잔하고 쓸쓸한 감정이 담겨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 노래를 들으며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집안에서 백설이는 종종 집안일을 하면서도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리곤 했습니다. 어린 전영록은 그 옆에 앉아 어머니가 노래 연습을 하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린 전영록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노래는 왜 이렇게 슬퍼요? 백설이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슬픈 노래일수록 사람들이 더 오래 기억하거든. 어쩌면 바로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전영록이 음악이라는 세계에 처음으로 마음을 빼앗긴 순간은 말입니다. 전영록은 1954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5남매 중 셋째 아들로 4명의 형제와 1명의 누나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유명한 예술가 집안에서 자랐지만 형제들 가운데 예술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오직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늘 2가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하나는 영화 이야기였고 또 하나는 음악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촬영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어머니는 공연과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린 전영록에게 예술은 특별한 세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부모는 아들이 예술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황해는 연예계의 화려한 모습 뒤에 얼마나 많은 고생과 불안정이 숨어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전영록이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황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전영록의 마음속에 더 큰 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유명한 배우와 가수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전영록의 성격은 매우 독특하게 형성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는 예술가적인 감수성을 물려받았고 아버지에게서는 강한 책임감과 자존심을 배웠습니다.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실패를 받아들이는데 서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항상 그의 마음속에 존재했습니다. 특히 대중의 사랑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는 그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스타로 바라보았고 그는 그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늘 성공적인 모습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전영록은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가족과 세상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은 점점 그에게 더 큰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성격적인 압박과 현실적인 어려움은 그의 첫 번째 결혼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유명 스타의 화려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2사람이 점점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영록의 첫 번째 결혼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한 사건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는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성격, 부모에게서 받은 영향, 그리고 성공과 실패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렸던 한 남자의 인생이 함께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영록이 처음부터 가수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늘 예술 속에서 살았지만 그 길이 자신의 인생이 될 것이라고는 쉽게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전영록은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진학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황해가 평생 몸담았던 영화의 세계가 그에게도 자연스러운 선택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의 머릿속에는 배우가 되는 미래가 더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종종 아주 작은 우연에서 방향이 바뀌곤 합니다. 전영록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973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던 MBC 방송국. 그곳에서는 젊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음악 프로그램 녹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영록은 친구의 권유로 그 방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그는 자신이 가수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노래를 좋아하는 평범한 청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방송국 대기실에는 긴장한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누군가는 기타를 조용히 튀기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영록도 그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례가 되어 무대에 올라갔을 때 그는 한 편의 영화 주제가를 선택해 불렀습니다. 조명이 밝게 켜진 스튜디오, 그리고 조용히 숨을 죽인 제작진들. 노래가 끝났을 때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한 사람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는 음악 프로듀서였습니다. 그가 전영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참 특이하네요. 노래를 계속 해볼 생각 없습니까? 그 말은 전영록의 인생을 바꾸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75년 전영록은 정식으로 가수로 데뷔하게 됩니다. 하지만 데뷔가 곧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 그의 이름은 대중에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방송국 복도에서 오디션을 기다리는 날이 많았고 작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저 사람 황의 아들이래. 그 말은 칭찬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담이었습니다. 전영록은 늘 속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인정받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사건이 그의 인생을 흔들어 놓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학교 근처에서 시끄럽게 떠들다가 문제가 된 일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황해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 시대에는 연예계에서 여러 사건과 스캔들이 이어지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젊은 연예인들이 여러 문제에 휘말리는 일이 많았죠. 황해는 아들이 그런 위험 속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군대부터 다녀와라. 그렇게 해서 1976년 전영록은 막 시작된 가수 활동을 뒤로한 채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음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에게 이 일은 큰 좌절처럼 느껴졌습니다. 군복을 입고 훈련소에 서 있던 어느 날 밤, 그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사실 노래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언제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하지만 군대에서 보낸 시간은 그에게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음악을 정말로 포기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제대하면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입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음악 시장은 이미 치열한 경쟁 속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가수들이 등장했고 이미 자리를 잡은 스타들도 많았습니다. 전영록에게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영화에도 출연했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나갔습니다. 때로는 MC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경험을 하며 자신이 설 자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전영록의 노래가 조금씩 젊은 세대 사이에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른 가수들과는 조금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감정은 특히 사랑 노래에서 더 크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의 이름은 본격적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종이학. 이 노래들은 라디오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대학가와 거리 곳에서 젊은 사람들이 따라 부르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는 당시 젊은 세대의 감성을 정확히 건드린 노래였습니다. 그의 인기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공연장에는 젊은 팬들이 몰려들었고 특히 여학생 팬들이 많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는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낭만적인 청년의 이미지로 남았습니다. 전영록의 특별함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노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가수이면서 동시에 작곡가로 활동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영록은 여러 가수들에게 히트곡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양수경의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이지연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김희애의 나를 잊지 말아요 같은 노래들이 그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음악을 이해하는 창작자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인기는 결국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1986년과 1987년 그는 KBS 가요대상을 2년 연속으로 수상합니다. 당시 이 상은 한국 대중음악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었습니다. 시상식 무대에서 그의 이름이 불렸을 때 객석에서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전영록은 진짜 톱스타가 됐다. 1980년대의 젊은이들에게 전영록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 청춘의 상징이었습니다. 대학 축제에서도 그의 노래가 울려 퍼졌고 라디오에서는 매일 그의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첫사랑을 떠올리며 그의 노래를 들었고 누군가는 이별의 밤에 그의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80년대 청춘의 음악을 이야기한다면 전영록을 빼놓을 수 없다. 그리고 바로 그 시였습니다. 전영록이 인생에서 또 다른 중요한 만남을 하게 되는 순간은 말입니다. 그 만남은 훗날 그의 인생을 크게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배우 이미영이었습니다. 이명은 1961년에 태어난 배우였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미인대회에 참가하면서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았고 그 후 방송국 관계자들의 눈에 띄며 연기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그녀의 이미지는 매우 단정하고 청순했습니다. 또렷한 눈매와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어디서나 친근하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샀습니다. 1980년대 초반, 이미영은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동하며 서서히 이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로 착하고 순수한 성격의 여주인공 역할을 맡았고 자연스러운 연기 덕분에 젊은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아직 최고 톱스타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많은 연출가들이 주목하는 유망한 신예 배우였습니다. 그 시기에 전영록은 이미 인기 가수의 반열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연이어 히트를 기록했고 그는 음악 프로그램과 방송 무대에서 빠지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가수 활동뿐만 아니라 영화에도 출연하며 활동 영역을 넓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같은 방송국과 행사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제대로 인사를 나누게 된 것은 어느 방송국 대기실에서였다고 합니다. 음악 프로그램 녹화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복되는 가수들과 배우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고, 대기실 안에는 메이크업을 받는 연예인들과 스태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미영을 전영록에게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미영 씨예요. 요즘 드라마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전영록은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저도 드라마 봤습니다. 연기 참 자연스럽더라고요. 이미영은 약간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전영록 씨 노래가 더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생각보다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크지 않았고 같은 연예계에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통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전영록은 원래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농담을 잘했고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이미영은 훗날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전영록 씨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람을 참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방송국 근처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촬영이 늦게 끝난 이미영을 전영록이 차로 데려다 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음악과 연기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영록은 기타를 좋아했고 음악 이야기를 시작하면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미영은 그런 그의 모습이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연예계 지인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늦은 밤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기도 했고 휴일에는 한강 근처를 산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영록은 비교적 로맨틱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기타를 들고 이미영에게 노래를 들려주곤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연습실에서 전영록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이미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래가 참 따뜻하네요. 전영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 노래는 따뜻해야 하니까요.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당시 연예계에서도 두 사람의 만남은 꽤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잘 어울리는 커플이다. 한 사람은 인기 가수였고 다른 한 사람은 떠오르는 젊은 배우였습니다. 둘 다 밝고 젊은 이미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두 사람을 연예계의 아름다운 커플로 바라보았습니다. 약 2년 정도의 교제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때는 1985년이었습니다. 전영록의 인기는 여전히 높았고 이미영 역시 배우로서 점점 이름을 알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알려졌을 때 연예계에서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많은 연예인들이 하객으로 참석했습니다. 방송국 관계자들과 배우들, 가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자들도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전영록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영록은 잠시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 짧은 대답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날 결혼식에서 두 사람은 매우 행복해 보였다고 합니다. 전영록은 검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이미영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졌고 사람들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결혼이 훗날 전영록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985년 결혼식 이후
전영록과 이미영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연예계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혼 초기의 몇 년 동안은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도 참 잘 어울리는 부부라는 말이 자주 들렸습니다. 전영록은 여전히 음악 프로그램과 공연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고, 이미영 역시 드라마와 영화 촬영을 이어가며 배우로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방송국 복도에서 두 사람이 함께 웃으며 지나가는 모습을 본 스태프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인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첫째 딸 전보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어린 보람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전영록은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노래보다 더 소중한 게 생긴 것 같습니다. 몇 년 뒤 둘째 딸 전우람이 태어나면서 가족은 네 식구가 되었습니다. 집안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두 사람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려 했습니다. 당시 연예계에서는 이 가족을 두고 예술가 부부가 만든 행복한 가정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대중음악의 흐름은 크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한 이후 음악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젊은 세대의 취향이 바뀌었고 1980년대를 대표하던 가수들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영록 역시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었지만 예전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전영록은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영화와 음악을 좋아했던 그는 비디오 대여점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당시 유행하던 비디오 렌털 사업에 투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상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비디오를 빌려보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케이블 방송이 확산되고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비디오 시장은 빠르게 위축되었습니다. 사업은 점점 어려워졌고 경제적인 부담이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기는 전영록에게 정말 힘든 시기였다. 음악 시장의 변화와 사업의 어려움이 동시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부 사이에도 점점 긴장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일정과 현실적인 문제들이 겹치면서 서로를 이해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외도 이야기부터 사업 실패, 도박 문제까지 다양한 추측이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이미영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때의 일을 비교적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할 때는 어떤 일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끝나면 작은 일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단지 시간이 흐르면서 감정이 조금씩 멀어졌고 결국 서로를 붙잡을 힘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1997년 두 사람은 결혼 12년 만에 이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오랫동안 연예계에서 보기 드문 안정적인 부부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부분은 역시 아이들과 재산 문제였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1986년에 태어난 첫째 전보람, 그리고 1987,
연애 태어난 둘째 전우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어머니와 함께 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딸은 아버지 전영록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당시 연예계에서도 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전영록은 아이들을 직접 키우기로 결정했고 한동안 두 딸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어린 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지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영록이 생각보다 아이들에게 매우 헌신적인 아버지였다.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연예계에서는 대부분의 재산이 이미영에게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인들은 전영록이 비교적 적은 재산만 가지고 두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분할 내용은 공식적으로 자세히 밝혀진 적은 없습니다. 이혼 당시 두 사람의 감정 역시 복잡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헤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낸 부부였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이미영은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서로에게 너무 많은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영록 역시 한 인터뷰에서 짧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꼭 우리가 생각한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더군요. 그렇게 해서 1980년대 연예계를 대표하던 한 커플의 결혼은 조용히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혼 이후의 삶이 두 사람에게 또 다른 파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1999년 결혼 이후 전영록의 삶은 조금씩 다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와는 다른 조용한 삶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보다 더 단단한 가족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임주연과의 결혼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은 전유빈, 그리고 둘째 아들은 전효빈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아버지가 된 전영록에게 이 두 아이는 새로운 시작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강원도 평창의 조용한 집에서 아이들이 거실 바닥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전영록이 기타를 들고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가만히 듣다가 곧 따라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임주연이 부엌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애들이 아빠 노래 좋아하네요. 전영록은 잠시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아마 내가 예전에 얼마나 유명했는지는 모를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어딘가 담담한 웃음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두 아들이 태어나면서 전영록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밤늦게까지 활동하기보다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의 일상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늦게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이들에게 더욱 애정을 쏟았습니다. 친들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영록은 늦은 나이에 다시 아버지가 되면서 많이 달라졌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임주연이 있었습니다. 연예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녀의 존재가 전영록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전영록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그의 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작은 라이브 카페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시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잊어가던 시기에 그녀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전영록의 한 지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임주연 씨는 전영록이 성공했을 때 만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힘들 때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조용한 방식으로 전영록을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옆에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고
때로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안정된 생활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전영록의 삶도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시작했고 음악 활동도 이어갔습니다. 텔레비전 음악 프로그램과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그는 또 다른 방식으로 팬들과 만났습니다. 바로 인터넷과 유튜브였습니다. 전영록은 자신의 이름을 건 유튜브 채널을 열어 음악 이야기를 나누고 옛 노래를 다시 부르며 팬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의 스타라기보다 오랫동안 음악을 사랑해온 한 사람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전영록의 삶 속에서 한 가지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곁에 있었던 사람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고 그 가족 속에서 그는 다시 삶의 균형을 찾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1997년 이혼 이후 이미영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긴 시간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한때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등장하던 젊은 배우였지만 그 시기에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은 두 딸이 아버지 전영록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연예계에서도 왜 아이들이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을까라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오갔다고 합니다. 이혼 직후의 이미영은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도 거의 하지 않았고 방송 출연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그녀를 우연히 보았다는 한 기자의 이야기가 훗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기자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이미영 씨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혼자 커피를 마시며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조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기 그녀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단순히 결혼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가까운 지인에게 이미영은 조용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혼만 생각하지만 엄마에게 더 힘든 건 아이들과 떨어지는 거예요. 그녀는 종종 딸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전범과 전우람은 아직 어린 나이였고 성장 과정의 많은 시간을 아버지와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이미영에게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픔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한동안 그녀는 연기 활동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예계에서는 이미영이 연예계를 떠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그녀는 천천히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으로 넘어가던 시기 한국 드라마 산업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영도 몇몇 작품에 조심스럽게 출연하며 다시 연기자로서의 길을 이어갔습니다. 이전처럼 화려한 주연은 아니었지만 차분하고 안정된 연기를 보여주며 새로운 이미지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송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과거의 결혼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미영은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그때는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냥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는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끝나면 아무리 노력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이 생깁니다.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이혼 이후 이미영의 삶은 화려함보다는 조용한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연기 활동을 조금씩 이어가며 일상을 되찾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도 그녀를 다시 배우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시기에 이미영에게 가장 큰 변화는 유명 배우로서의 삶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었다고 말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다른 의미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이미영은 다시 자신의 삶을 천천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이후 몇 년이 지나자 이미영의 삶에는 또 한 번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 그녀는 다시 사랑을 시작하게 됩니다. 상대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인 교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킷 존스턴.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이미영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혼 이후 겪은 시간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연예인의 삶보다 조용한 일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사람을 만나는 일도 이전보다 훨씬 신중해졌다고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킷 존스턴은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진 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에서 강의를 하며 연구를 하고 있었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연기와 영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서울의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면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미영은 잠시 웃으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 인생은 영화라기보다 드라마에 가깝겠죠. 그 말에는 지난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서로의 삶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킷 존스턴은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려 노력했고, 이미영 역시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기 위해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약 5년 정도의 교제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2003년 이미영은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오랜 시간 끝에 다시 행복을 찾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는 조용하지만 안정된 결혼이 될 것 같다는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상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결혼 이후 두 사람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해야 했습니다. 문화와 생활 방식의 차이도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차이처럼 보였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거리로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이미영은 그 시기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순간도 있습니다. 특히 생활 방식의 차이가 컸다고 합니다. 킷 존스턴은 학자로서 비교적 조용한 생활을 원했지만 이미영은 한국에서의 활동과 가족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세계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의 결혼은 오래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약 2년이 지난 2005년 두 사람은 조용히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미영은 이 사실에 대해 크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두 번째 이혼 이후 그녀는 더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마치 인생의 많은 기대를 조금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이미영은 다시 배우로서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스타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차분하고 안정된 연기로 중견 배우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영의 삶은 단순히 한 번의 이혼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한 여성이 여러 번의 상처를 지나며 자신의 삶을 다시 만들어가는 긴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혼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전영록과 이미영의 두 딸도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모의 이야기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사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첫째 딸 전보람과 둘째 딸 전우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을 겪으며 조금은 특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전보람은 1986년에 태어났고 전우람은 1987년에 태어났습니다. 두 자매는 나이 차이가 거의 없는 만큼 어린 시절부터 늘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이혼 이후 두 사람의 삶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두 자매는 아버지 전영록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외의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연예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영록은 당시 바쁜 상황 속에서도 두 딸을 직접 돌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한 지인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전영록 씨가 공연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늘 딸들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에게는 그 시기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부모 이야기를 할 때면 두 자매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자매는 각자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된 사람은 첫째 딸 전보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춤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결국 연예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그녀가 전영록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2005년 전보람은 걸그룹 티아라의 멤버로 데뷔하게 됩니다. 당시 티아라는 빠르게 인기를 얻으며 K-팝을 대표하는 그룹 중 하나로 떠오르게 됩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전보람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로 전영록의 딸이 다시 음악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 길은 단순한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부담이었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전보람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아버지를 먼저 떠올렸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에는 한 연예인의 딸로 살아가는 부담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둘째 딸 전우람은 조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 서기보다는 음악을 만드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작곡과 음악 제작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음악가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전우람은 여러 가수들의 음악 작업에 참여하며 작곡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처럼 두 자매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음악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 사람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다른 한 사람은 무대 뒤에서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가족의 영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할아버지는 영화 배우였고 할머니는 유명한 가수였으며 아버지 역시 음악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배경 뒤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어린 시절 가족의 변화 속에서 성장해야 했습니다. 부모의 이혼, 아버지와 함께 살던 시간, 그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인생을 만들어 가야 했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이 지금의 두 사람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영록의 음악은 한 시대의 청춘을 노래했다. 하지만 그 음악 뒤에는
또 다른 청춘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전영록과 두 딸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살았던 시간은 분명 존재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각자의 삶이 생기고 서로의 거리가 조금씩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1997년 이혼 이후 전보람과 전우람은 한동안 아버지 전영록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당시 전영록에게는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두 딸을 키워야 하는 책임도 있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은 그 시절을 떠올리며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영록 씨는 밖에서는 가수였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냥 아버지였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늦게 집에 돌아와도 그는 딸들의 학교 이야기부터 물어보곤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작은 식탁에서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전보람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전영록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무대에서는 노래를 부르지만 집에서는 너희 이야기를 듣는 게 더 재미있다. 그 말에 두 딸은 웃었지만 그 시절의 분위기는 언제나 완전히 밝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의 이혼이라는 현실은 어린 마음에도 분명한 흔적을 남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두 딸은 점점 자신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전보람은 연예계에 들어가 걸그룹 티아라의 멤버로 활동하게 되었고 전우람은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버지와 같은 예술의 길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보람이 연예계에 데뷔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전영록의 딸이 가수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화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 상황은 복잡한 감정이 섞인 일이었습니다. 한 방송 인터뷰에서 전보람은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항상 음악을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길은 제가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존중과 거리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전영록 역시 딸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인터뷰에서 그는 딸들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라는 이유로 제가 그 길을 대신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딸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고 전영록 역시 새로운 가족과 함께 또 다른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지금도 가족들이 자주 만나나요?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관계의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전영록은 가족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항상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마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한 문장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의 전영록은 무대 위에서 수많은 관객 앞에 서 있던 스타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그는 또 다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성공과 명성보다 더 복잡한 관계,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채 여전히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또 다른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전영록과 이미영 두 사람이 지금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한때 같은 집에서 가족으로 살았던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7년 이혼 이후 두 사람은 거의 공개적으로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연예계에서도 이혼 이후 두 사람이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렸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이 멀어졌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방송 인터뷰에서 과거의 이야기가 언급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미영에게 과거 결혼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제 인생이었죠. 후회라기보다는 그냥 지나온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시 웃으며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많은 걸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누군가를 탓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긴 시간이 지나며 생긴 평온함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전영록 역시 비슷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가족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조심스럽게 말을 아끼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방송에서 딸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살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과거의 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해 동안의 경험이 담겨 있는 것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연예계에서는 두 사람에 대해 이런 이야기가 종종 전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로 사랑했고 함께 가정을 만들었으며 결국 각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지금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유명인의 이혼 이야기를 들으면 그 뒤에 더 극적인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전영록과 이미영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거의 말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거를 남겨두었습니다. 어느 방송 작가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영록과 이미영의 이야기는 드라마처럼 큰 갈등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멀어진 두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말은 어쩌면 두 사람의 현재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전영록은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이미영 역시 자신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같은 길을 걷고 있지는 않지만 한때 함께 보낸 시간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지금, 그 시간은 아마도 서로의 인생 속에 조용히 남아있는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또 하나의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가수 전영록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1980년대 젊은 세대의 상징이었던 그가 여러 번의 인생의 굴곡을 지나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습니다. 한동안 전영록의 이름은 예전만큼 자주 언론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 사업 실패와 이혼을 겪은 이후 그는 비교적 조용한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삶은 다시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전영록은 화려한 스타의 삶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고 안정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 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며 비교적 조용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평창의 한적한 자연 속에서 그는 음악 작업을 하기도 하고 가끔 공연을 하며 팬들과 만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를 아는 한 지인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영록이 항상 바쁘게 살았어요. 방송, 공연, 녹음, 하루도 쉬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느리고 조용한 삶이죠.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환경의 변화만은 아니었습니다. 전영록은 여러 인터뷰에서 이제는 명성보다는 일상의 편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의 삶은 과거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큰 인기를 누리며 상당한 수입을 올렸습니다. 히트곡의 저작권, 방송 출연, 영화와 드라마 활동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는 가수뿐 아니라 작곡가로도 활동하며 여러 가수들에게 히트곡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실패와 여러 사건을 거치면서 그의 재산은 한때 크게 줄어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히 무너진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음악 활동을 계속 이어가며 조금씩 자신의 삶을 다시 세워갔습니다. 현재 그의 재산 규모에 대해 정확한 공식 발표는 없지만 연예계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 수입과 공연 활동, 방송 출연 등을 통해 꾸준히 수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방식으로 팬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전영록은 인터넷과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음악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과거의 히트곡을 다시 부르며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의 화려한 스타 이미지와는 조금 다르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전영록의 삶은 여러 번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최고의 인기를 누린 스타였고 한때는 큰 실패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다시 조금 더 조용한 방식으로 음악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전영록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성공과 깊은 실패, 그리고 그 사이에서 다시 삶을 이어가는 이야기. 그의 인생은 마치 한 편의 긴 노래처럼 여러 개의 다른 멜로디를 지나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전영록을 바라보는 동료들과 음악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한때 그는 1980년대 최고의 청춘 스타였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항상 화려했고 그의 노래는 젊은 세대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의 삶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활동했던 한 가수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영록은 단순히 인기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음악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전영록은 가수로서뿐 아니라 작곡가로서도 많은 노래를 남겼습니다. 여러 후배 가수들이 그의 곡을 받아 노래했고 그 노래들 중 일부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음악계에서는 그를 두고 멜로디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평가가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또 다른 동료 음악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영록의 노래에는 항상 감정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잘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이야기가 담긴 노래였죠. 그 말처럼 그의 음악은 화려한 기교보다는 감정을 전달하는 데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노래를 들으며 젊은 시절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적지 않습니다. 연예계에서는 그를 두고 기복이 많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말도 합니다. 큰 성공을 경험했고 또 한때는 어려운 시기도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동료들은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그를 더 인간적인 예술가로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어느 방송 작가는 전영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스타라기보다는 시대를 함께 지나온 음악가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말이 전영록이라는 사람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